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또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잘 아시는 분은 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사건, 그리고 경우의 수, 용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멈추고 책을 찾든 지난 영상을 보든 사건과 경우의 수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꼭 영상을 멈추고 사건과 경우의 수를 이해한 다음에 외운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또는과 동시 요 네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또는 아니면 동시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또는은 영어로 or A or B인데 그것은 A나 B 둘 중 하나를 얘기해요. 당연하죠. A or B는 A 또는 B 그리고 A나 B 둘 중 하나 이걸 모두 다 아실 텐데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세로로 배열. 사건은 공부해서 다 아시죠? 사건을 세로로 배열합니다. 사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사건을 세로로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라는 것은 and, A and B죠. 그리고 그 뜻은 A와 B 둘 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건을 가로로 배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뒤에 설명할게요. or는 사건을 세로로 배열하는 거고 and 동시에는 사건을 가로로 배열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헷갈려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문제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경우는 또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냈는데 또는이라는 것은 사건을 세로로 배열하고 각 경우를 합하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죠? 또는은 사건을 세로로 배열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버거를 시키는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찾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버거를 시키는 경우에 한우 버거, 새우 버거, 불고기 버거 셋 중에 하나를 시키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부터 일이 끝날 때까지 모두 다 해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버거를 시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버거를 시키는 것이 끝나야 한 가지 경우로 인정이 되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 한우 버거 하나를 시키는 것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일이 끝나죠. 그 다음에 새우 버거 하나를 시키는 것으로 요구하는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끝나요. 그러면은 이거 한 가지 경우가 경우의 수가 1이 되고 새우 버거 시키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가지 경우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불고기 버거를 시키는 것도 시작부터 끝까지 요구하는 일이 다 끝났잖아요. 그것이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를 모두 합쳐서 총 경우의 수가 3개가 되죠. 이거를 더했죠.
이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한 것이 총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우를 다 더해야 전체 경우가 되겠죠. 합의 법칙은 당연히 모든 경우를 세서 더하는 거죠. 합의 법칙이라고 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세어서 그것의 합을 구하는 게 합의 법칙입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각 사건을 세로로 배열했어요. 세로로 배열했으면은 시작과 끝 요거 하나만으로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끝나는 모든 경우를 세로로 배열해서 그것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한 게 합의 법칙입니다. 사실은 별거 없는데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했죠. 곱의 법칙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는 동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동시라는 거는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한다는 것을 동시에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헷갈리죠, 당연히.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동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 사건을 가로로 배열해서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이 모두 다 정해져야 끝이 나야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 다 끝나야 그것이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동시라는 용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세트 메뉴를 사 먹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세트 메뉴를 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음료, 버거, 사이드 메뉴를 동시에 시키는 것.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음료, 버거, 사이드를 동시에 시키는 것. 그래서 동시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헷갈려지겠는데 좀 전에 설명을 했죠. 동시라는 거는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음료 시키는 것과 버거 시키는 것과 사이드 시키는 것을 가로로 배치를 했을 때 이 시작부터 이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나야지 그것이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음료, 버거, 사이드를 동시에 시키는 것이라고 문제에서는 표현을 하고 이 뜻은 음료, 버거, 사이드를 모두 정하는 것. 모두 정해야 비로소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생기는 거죠. 똑같은 얘기지만 버거와 음료만 고르는 것은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 사건 모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세트 메뉴를 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버거, 음료, 사이드 세 개를 동시에 시킨다는 뜻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표대로 생각을 하게 되죠. 시간이 많다면은 이렇게 모든 경우를 나열을 해서 그 모든 경우를 다 더해서 아, 이게 12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서 그 경우의 수를 모두 합쳐서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진짜 찐 합의 법칙입니다. 한우 버거를 시켰을 때 사이다 감튀를 시킬 수도 있고 한우 버거를 시켰을 때 사이다 오징어 링을 시킬 수도 있고 한우 버거를 시켰을 때 콜라 감튀를 시킬 수도 있고 한우 버거를 시켰을 때 콜라 오징어 링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지금 얘기한 게 사실은 요 표
우리가 한우 버거를 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어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도 할 수 있죠. 한우 버거를 선택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새우 버거를 선택했을 때의 경우의 수도 구할 수 있고, 불고기 버거를 선택했을 때의 경우의 수도 구할 수 있죠.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해서 나온 것이 총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사건을 다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셌다는 거죠. 한우 버거와 사이다만 시켰을 때 경우의 수를 세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건을 가로로 배치하고 모두 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경우를 모두 합쳐서 총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합의 법칙, 당연히 합해야 되겠죠. 합의 법칙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같은 얘기지만 방법 1, 모든 경우를 다 나열했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합, 그것이 합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방법 2, 여기 있죠. 방법 2도 버거를 기준으로 한우 버거를 고르는 경우, 새우 버거를 고르는 경우, 불고기 버거를 고르는 경우를 경우의 수를 하나로 센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일을 다 끝냈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한우 버거를 시켰을 때, 그 다음에 새우 버거를 시켰을 때 모든 사건을 다 수행했을 때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불고기 버거를 시켰을 때 모든 사건을 다 수행한 그 경우의 수를 다 더한 것이 총 경우의 수이고, 이거는 당연히 모든 경우의 수를 합한 거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곱의 법칙을 설명하는 건데요. 지금과 같이 버거 3개, 음료수 2개, 사이드 2개 이렇게 시키면은 모든 경우를 다 일단 나열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이거를 모두 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 불가능을 시험지에다 다 써서 푸는 것을 본 적도 있었는데 대단한 거죠.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합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곱의 법칙을 쓰는 건데요. 버거를 기준으로 모든 경우에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같으면 곱의 법칙을 쓰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방법 2에서 한우 버거를 시켰을 때 그 뒤에 오는 경우가 4가지죠. 4가지예요. 그 다음에 새우 버거를 시켰을 때도 그 뒤에 오는 경우가 4가지죠. 그 다음에 불고기 버거를 시켰을 때 그 뒤에 오는 경우가 4가지예요. 버거를 시켰을 때 버거를 시키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때,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한우 버거를 시켰을 때 4가지 경우, 새우 버거를 시켰을 때 4가지 경우, 불고기 버거를 시켰을 때 4가지 경우, 이 4가지를 합쳤을 때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더하기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3가지 경우 모두 다 4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이것이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 자, 엄청 중요하죠. 곱의 법칙. 3가지 모두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4개.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이것이 곱의 법칙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방법 1로 하는 것이 원래 찐입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계산을 해왔어요. 근데 그 개수가 커지면은 감당이 안 돼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고, 방법 2로 했을 경우에 조금 간단해지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방법 3으로 하나의 사건, 이 사건의 모든 경우에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같으면 곱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